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2025년 자원봉사 인권 시리즈 제1회차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장예지 주임입니다. 지금 많은 참여자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강의 시작 전에 몇 가지 사전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오늘 강의에선 여러분의 이름을 이름 플러스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로 불러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이름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면 아래 참가자 이름 바꾸기를 통해 지금 바로 변경 부탁드리며, 만약 이름 바꾸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로 성함 남겨주시면 출석 체크에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동안 참여자분들의 마이크는 전체 음소거 상태로 진행됩니다. 질문은 채팅창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 전후 10분간 스텝이 수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료 시간은 회당 1.5시간이며 출석은 수료증 발급에 반영되오니 원활한 확인을 위해 강의 시작과 종료 시점에 꼭 접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 사전 신청자에 안내드린 것과 같이 오늘 강의는 추후 콘텐츠 활용 및 기록을 위해 녹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 전에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접속하고 계신가요? 집이면 1번, 회사에 계시면 2번을 채팅창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번인 사람도 있고 1번인 사람도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집이면 1번, 회사면 2번을 채팅창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와, 집에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회사에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집에 계시면 편하게 들을 수 있어 너무 부럽고요. 회사에 계신다면 귀한 시간 내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방금 참여해 주신 건 오늘 강의의 댓글 연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채팅을 많이 남겨주면 남겨주실수록 그 하나하나가 모여 강의 분위기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강의 중간중간 여러분이 떠오르는 질문이나 의견이 있다면 채팅창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만 강사님께서 강의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모든 질문은 강의 후 Q&A 시간에 모아서 답변할 예정이오니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박지영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화면 하단 반응 버튼에서 박수 및 하트 이모티콘을 마음껏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입니다.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가운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지만 우리 장혜지 주임이 오늘 첫 데뷔 무대였어요. 어때요? 괜찮나요? 진행이? 괜찮았나요? 네. 뜨거운 댓글로 좀 우리 장혜지 주임을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자원봉사 인권 시민 시리즈는 총 3번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가치, 언어, 관계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 속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인권 감수성 그리고 시민의식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의로 한 우리가 봉사활동이 어느 때는 나의 선의가 오히려 누군가의 타인의 권리를 해치거나 또는 존엄을 해치는 언어로 바뀌기도 하죠. 그럴 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오늘도 여러분은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고 또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의 활동들이 바로 관계를 잇고 또 존엄을 나누는 활동이었다는 것, 시민의 연대였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인권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텐데요. 우리 인권의 시리즈 3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권의 감수성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작이 되길 기대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존엄을 시작하는 자원봉사 그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회차 제목은 바로 존엄을 기억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자원봉사를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흔히 자원봉사를 이야기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구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그런 시혜의 관점에서 넘어 상호 존엄이라는 새로운 시선으로 자원봉사를 다시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은 평화와 인권 기억책방의 대표이자 기억과 기록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전하고 계신 유현정 강사님이십니다. 강사님을 화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줌 화면으로 뵈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저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는 걸로 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모두 1터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3터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밖에 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네요. 네. 걸으시면서 들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존엄을 기억하는 힘이라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보시면은 요 앞에 지금 사진 한번 보시면은 어떤 사진인지 잘 보이시나요? 네,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사진인데 제가 오프라인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교육을 할 때 보면은 사진을 골라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적에 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고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는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자원봉사라는 게 서로 돌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기꺼이 내밀어주는 다정함과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자원봉사에서의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존엄을 기억하는 힘, 나와 타인의 존엄을 지키기라는 주제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의 도움, 애씀도 있으시고 또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또 잘 들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육이 좀 진행이 될 겁니다. 나와 모두를 위한 존엄의 가치와 자정한 우리를 위한 든든한 인권,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멋진 나를 위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질문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환대한다는 말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의 먼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아까 장혜지 선생님이 제 소개를 잘 해주시긴 했는데 저는 이름은 유현정이고요. 네, 지금 이제 인권 교육도 하고 있고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사진하고 문화예술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유현정이고 별명으로 지금 옆에 보시면 사진에서 보시면 달팽이가 보이실 겁니다. 네, 저는 별명이 달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달팽쌤, 달팽이쌤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는데요. 그냥 편안하게 오늘 저를 혹시 부르실 일이 있다면 달팽이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해서 오늘도 한 2시간 전에 와갖고 여기 공원을 다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살려고 저는 달팽이 유현정입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신 여기 줌으로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만나고 계신 분들을 제가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조금 불러도 될지 허락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선생님이라는 게 여기 앞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 나이가 어지간히 든 사람을
대접해서 존중해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네. 화면이 잠깐 안 보였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시는 지금 비대면으로 만나는 모든 분들을 존중해서 대접해서 오늘 이렇게 예쁜 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교육을 할 때, 네, 화면이 안 보이는데, 네, 네, 됐습니다 또, 네. 네, 그래서 화면이 지금 잠깐씩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할 때 뭔가 강의식으로 선생님들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지 않을 거고요. 오늘 교육은 특히나 존엄을 생각하는 시간이라서 존엄한 삶이 무엇일까? 존엄이 무엇일까?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한번 같이 상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상상한 것들을 선생님이 계시는 1터나 3터에서 그거를 조금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호칭으로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저는 달팽이쌤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하고, 선생님들은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좀 구했습니다. 저는 인권의 시작이라는 게 서로를 잘 불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존엄한 존재로 인정을 해주는 건데, 얼마 전에 알바천국이라는 그 플랫폼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MZ세대 알바생들 10명 중에 8명이 손님에게 갑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듣기 싫은 알바생 호칭 1위가 야 혹은 어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좀 듣기 싫죠. 네. 그리고 2위, 3위가 아줌마, 아저씨, 아가씨라는 그런 이제 대답들이 굉장히 불쾌하다 그랬는데, 제가 65세 이상 되시는 그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을 때도 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1위가, 가장 듣기 싫은 호칭 1위가 어이가 나왔습니다. 야가 나오고.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칭을 불러줄 적에 조금 더 인격 있는 그런 호칭을 불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인격 없는 호칭으로 불리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들도 아마 많이 마주하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랑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같이 일하는 노동 현장에서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야, 임마, 이 자식아 이렇게 많이 부르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왜 이름을 안 부르고 그렇게 호칭을 부르세요? 라고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부르기가 힘들다. 그래서 한 단체에서 헬멧에다가 네팔에서 온 사로진님 이렇게 이름을 적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인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 존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서로에게 호칭을 잘 불러주고 이름을 잘 기억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 존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자원봉사 현장에서 계시다 보면은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존엄 하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네. 네, 아마 머릿속으로 지금 막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번 존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실제로 존엄이라는 말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나?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현장에서 여쭤보면은 존엄이 뭘까요? 라고 여쭤보면은 대부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 존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엄하게 죽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이 존엄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지금 이 비대면으로 저랑 만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지금 다 존엄하신가요? 네, 한번 내가 지금 존엄한가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껴야지 그 말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존엄이라는 말을 한번 좀 나누고 싶었고요. 존엄이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좀 듣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도 나와 있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1조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일상에서는 이 말을 잘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나는 매일 존엄해야지. 오늘 밤에 주무실 적에 나는 오늘 존엄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매일매일 좀 이어가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엄이라는 말 한번 조금 살펴보면은 정확한 뜻은 이거라고 합니다.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왕이 있었을 때, 임금이 있었을 적에는 임금할 때만 쓸 수 있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국민이 주권인 시대에서는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다 존엄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존엄함을, 귀함을, 소중함을 부여받은 거죠. 근데 존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유와 평등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유와 평등. 그러면은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다움, 자기 결정권, 그리고 내가 누군지 증명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하고요. 평등은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잘하는 거예요라고 하는데 인권 언어로 좀 보면은 똑같이가 아니라 다르게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목소리, 지워진 목소리를 찾아서 그거를 우리 사회에서 같이 들려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연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혼자 살 수도 없고. 저도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애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대의 개념까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좀 딱딱한 얘기는 별로 없으실 거예요. 같이 영상도 보시면서 우리가 존엄이 무엇인지 같이 상상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영상 하나 참 볼 텐데요.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JTBC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제일 마지막 대사를 한번 조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영상 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가을날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눈이 부시게라는 눈이 부시게라는 이 안에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마 이 드라마를 보지 않으셨어도 이 대사는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김혜자 배우님이 마지막에 대사를 하시는데 주인공이시고 여기서 김혜자 배우님이 인지증, 인지 저하가 이제 찾아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매라는 말인데 치매라는 말이 어리석을 치에 어리석을 맺자라는 그런 뜻으로 요즘은 치매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인권적인 인지저하, 인지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면서 김혜자 배우님이 인지저하가 오면서 기억에 혼란이 생기고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가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의 돌봄을 받으면서 조금 더 눈이 부시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연말에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말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전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혹시 선생님들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아마 일터에서 바쁘게 일을 하시면서 같이 들으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은 아마 상상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조금 여유 있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상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선선한 바람이 싹 들어올 적에 그때 나를 이렇게 몸을 감싸주는 그런 선선함과 기분 좋은 그런 느낌, 그리고 봄바람이 불 적에 벚꽃 향이 가끔 어디선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해질 무렵 전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네. 어떤 분들은 밥 짓는 냄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어저께 청년들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가을 낙엽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매연 냄새라고 얘기하실 때도 있으세요. 네. 한번 어떤 건지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해보시면 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존엄 이러고 인권 이러면 의식주, 아주 기본적인 권리부터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는 것 같고 그걸 넘어서서 내가 어떤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여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 사진들 보시면 순서가 아실 거예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해놨는데 우리가 무슨 인권, 존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인권의 날, 무슨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
이럴 때만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존엄은 지금 내가 이 순간, 매 순간, 봄, 여름, 가을, 겨울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잘 지켜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여러분은,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 존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엄이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선생님들 어린이날을 만드신 이분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예,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네, 그래서 방정환 선생이 1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어른들에게 드리는 어린 사람이라는 말을 모든 사람으로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셔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네.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네, 두 번째가 모든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자주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가 어린 사람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네, 다섯 번째가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네, 이 말을 100년 전에 하셨고요. 지금 화면은 안 보이시겠지만 마지막에 어디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6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랬을 적에 네. 지금 보이시죠?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적 여기 마지막에 제가 물음표를 해놓은 부분에 저기가 어딜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딜 안 보내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대답을 한 거는 학원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직장인 분들은 내가 원치 않은 직장, 그리고 중증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시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노인분들은 많이 예상을 하실 거예요. 요양원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정답은 네, 장가와 시집입니다. 그 당시에는 10대 때 강제로 결혼을 시키는 그런 악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데 이 6가지 헛말로 속이지 않고 가까이 하고 경어를 쓰고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어딜 보내지 않고 사람답게만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지켜지는 사회가 저는 존엄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00년 전에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네,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혹은 왜 잘 안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 혹시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 속에 이 지금 포스터 속에 한 남성이 다니엘 씨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들면서 질병에 걸리면서 국가에서 이제 그런 질병 수당이나 돌봄을 받기 위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더 이상 내가 자존심을 더 이상 잃으면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예, 더 이상 국가의 지원,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않겠다 하면서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유서를 썼어요. 나는 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나는 요구합니다. 당신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나는 한 명의 그 시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내 권리를 요구해야 되고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를 우리가 사회에서 들어주지 않고 이거를 뭔가를 같이 실천을 해주지 않으면 누군가의 자존심을 잃게 만드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존엄하지 않은 사회, 인권 침해, 인권을 무너뜨리는 사회라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존심을 잃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존심이 무슨 뜻일까?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을 잃게 만들면은 누구도 존엄한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존심이랑 비슷한 말들이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헌법 19조에 나와 있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자존심, 양심, 신념 이런 말들이 저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양심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살펴봤더니 박주민 의원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합니다.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것, 이런 양심이나 누군가의 자존심, 신념을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존엄한 사회, 누군가의 존엄을 지켜주는 일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존엄을 잘 지키는 게 어려울까라고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불안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불안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얼굴을 갖고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허용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적인 삶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다름을 인정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런 사회적인 불안감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런 불안도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누군가의 존엄을 지켜주는 사회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부터 차별받고 배제받고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을 받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 사유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좀 숨이 찰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국가,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여부, 학력, 가족 형태, 인종, 피부색, 정치적 의견, 정과, 성적 지향, 병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아마 선생님들도 처음 보는 그런 저런 것도 차별을 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 많은 걸 보셨을 적에 나는 저기에 끼는 거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내가 뭔가 돈이 많고 내가 권력이 많다 그래도 여기 안에 우리 사회에서 존엄을 잃은 사회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경계하고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차별과 인권, 존엄을 지켜주는 것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사회 구조의 인권적인 불완전성, 국가가 인권 보장 책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지 못함을 우리가 알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저는 자원봉사자들, 시민들의 그런 작은 힘으로 모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아마 존엄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국가도 국가의 분명히 책무가 분명하지만 공동체가 만드는 존엄한 사회에서는 중요한 게 저는 자신의 존엄을 기억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엄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의 존엄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존엄한지 존엄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의 존엄을 기억해 주는 것.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의 시민의 힘, 자원봉사자들의 작은 힘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선생님들의 존엄은 지켜지고 있나요? 이렇게 여쭤본 게 이런 의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네. 이 드라마는 올 초에 이제 그 방영된 드라마인데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이 드라마 안에서는 조금씩 부족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거를 드러내고 서로를 돌봄받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면에서 지금 보시면은 저 여성분이 미지라는 주인공이시고요. 옆에 계시는 분이 미지의 친구로 나오는 호수라는 분이십니다. 호수가 이제 호수라는 저 주인공이 이런 말을 여기서 어릴 적부터 본인이 약간의 장애도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가정적인 사회적인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 잘해야 돼. 그러면서 애쓰면서 본인이 원하는 성공의 자리,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보니까
갑자기 뭔가 이렇게 드는 생각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대사를 할 건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이제 그런 나를 내가 누구인지 자꾸만 잃어버리게 된다,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저는 존엄이라는 것, 나 스스로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누군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것, 그게 존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있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하고 이걸 실천하는 게 존엄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모두의 존엄을 위해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들의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네. 가치를 근데 너무 바쁘게 살다가 보면은 나를 잃어가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잃어가면서 까먹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 말을 좀 떠올리기 위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은숙 선생이 한 말인데요.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공통점은 우리가 모두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더라도 우리 모두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서로를 존엄하게 대하자는 실천을 약속하자라는 말을 하셨는데 너무나 도덕교과서에서 나오는 말처럼 들려서 좀 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누군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뭔가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이런 인간임을 가끔 까먹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위계가 높지 않나? 내가 뭔가를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까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는데 언제나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 이거를 까먹지 않게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계속 기억하고 이어갈 수 있을지를 잠깐 좀 생각을 보시면은 인권 감수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감수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오늘 여기 앞에 공원에 되게 멋있는 공원이 있는데 낙엽이 엄청 많이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좀 있지만 그 낙엽에서 오늘 엄청 많이 뛰어다니다 왔습니다. 뭔가 가을을 느끼는, 뭔가 만지고 느끼고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걸 우리가 감수성이라고 하는데 인권적인 감수성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보면은 어떤 문제, 인권적 어떤 상황이 생겼을 적에 인권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 네.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저 인권 침해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라고 이렇게 좀 묻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의 문제로 지각하는 것, 그리고 인권 관련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 그리고 어떤 그런 인권 문제가 일어났었을 적에 이 인권의 침해 문제가 어떻게 결과로 나올 수 있을지를 우리가 예측하는 것. 그래서 타인에 대한 정서 인식의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권 이슈가 일어났어요. 인권 침해나 인권 문제가 일어났을 적에 내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나도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걸 계속 인권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인권 감수성을 우리가 가끔 까먹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처음이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이 사진 지금 사진입니다. 어떤 하나의 물체들을 찍은 사진인데 어떤 거 같으세요? 뭔 거 같으신지 혹시 제가 메시지를 혹시 한번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지금 모든 분들에게 대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잘 보시면 이게 무엇일까라고 한번 이렇게 눈을 크게 뜨시고 좀 앞으로 지우개라고 답변을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 분이 정답을 맞히셨어요. 보통 정답을 맞히시지 않으시는데 비누라고 딱 맞춰주셨습니다. 이게 왜 비누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면 비누인지 조금 더 보이실 것 같아요. 클레이라고 해주신 분도 있고 보통 많이 나오는 건 네일, 돌, 약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바로 이제 맞춰주셨으니까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구본창 사진 작가님이 이제 비누들이 자기의 몸을 그렇게 이렇게 희생을 해서 누군가를 깨끗하게 했는데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 말라 비틀어진 비누가
그냥 버려지는 게 좀 마음에 쓰이셨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말해서 버리지 말고 나에게 줘 하면서 다 모으셔가지고 이것을 일상의 보석, 비누라는 제목으로 책도 만드시고 전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쓸모 없어지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갖자라는 건데 저는 요걸 보면서 우리 사람은 모든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없죠. 네, 쓸모없는 사람은 없는데 사회적으로 쓸모없게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환경,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네, 사람을 기억하고 우리가 뭔가에 기억을 해서 관심을 더 갖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 존재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관심이 좋다고 하니까 막 이제 조금 불편한 관심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적에 요 4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나의 관심의 언어나 행동이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갈등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가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눈치 보여서 불편해서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겠어 라고 하는데 그 눈치와 불편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권 침해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누군가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일이 가끔씩 이제 일어나게 되고 하는데 그게 왜 일어날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무지해서 그러지 않을까? 알지 못해서 혹은 내가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의지가 없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왼쪽에 사진 아마 보이실 겁니다. 왼쪽에 보이시면은 많은 물이 있죠. 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진인데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서울에서 유복하진 않지만 늘 이렇게 산등성이에서 좀 많이 살았어요. 높은 지대에서 살다 보니까 한 번도 홍수 피해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왠지 어릴 적에만 홍수 문제들이 TV에서 나오면 그런 피해를 보신 분들을 볼 때 겨우 물인데 물은 그냥 들어왔다 나오는데 저게 왜 이렇게 심각하지? 라는 되게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올 여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저렇게 버스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버스가 멈추고 버스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라고 기사님이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그냥 물인데 저기 피해를 입으면 얼마나 입겠어라고 생각했던 물 속으로 제 허벅지까지 오는 발을 담궈야 되는 상황이 됐을 적에 딱 물을 봤는데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 물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발을 함부로 내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려서 걸어서 어떻게 집에 와서 한 10번을 씻은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무서워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공포가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물로 인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겪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무지하거나 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사회에서 인권 침해가 더 많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선생님들도 아마 선입견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선생님들. 제가 살아온 사회나 문화에서 이제 경험했던 일들에 의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을 또 집단화해서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이 생길 수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 선입견과 편견이 꽁꽁 숨어 있다면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될 테지만 이것이 이제 표출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누군가 어떤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집단에 대해서 나의 선입견과 편견을 공유하게 되면은 이게 편견에 기반한 폭력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이 학폭도 나오게 되고 괴롭힘, 혐오 표현이 많이 나오게 되죠. 선생님들도 요즘에 사회를 보면은 혐오에 대한 이런 좀 만연한 이런 상황들을 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편견에 기반한 행동들이 정당화가 되고 우리가 용인을 하게 해주면 사회적인 차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은 우리 사회에서 배제가 돼야 돼. 어떤 사람은 우리랑 같이 살 수 없어.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된다고 하고요. 이 또 편견에 대한 이 차별이 또 이제 우리가 공고화되게 되면은 편견에 대한 기반한 폭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나오는 이제 방화, 테러, 증오 범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편견에 기반한 폭력이 어떤 집단, 어떤 사람은 저렇게 다쳐도 돼, 네, 해를 가해도 된다라는 게 또 우리가 용인이 된다면 누군가 한 집단을 의도적으로 말살할 수 있는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혐오 피라미드라는 이 연구를 하신 분들이 보면은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가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봤더니 네, 한 사람의 편견, 고정관념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경계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가 선입견, 네,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색깔에 대한 것. 그래서 윤정미 사진 작가님이 이렇게 하나의 실험을 좀 했습니다. 남성 아이에게, 남자인 아이에게 너의 물건을 꺼내봐봐. 이랬더니 다 파란색만 꺼내고 여자 아이에게 물건을 꺼내봐봐. 그랬더니 분홍색 물건을 꺼내죠. 이러면서 뭔가 색깔로, 이미지로 인한 이런 우리가 고정관념, 선입견을 또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 굉장히 많은 그런 색깔과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네. 이건 다음에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제가 요즘에 주민교육을 좀 많이 가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차별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차별받는 사람이 어딨어. 차별이나 인권 침해는 우리 한국에는 없어. 저 멀리 아프리카에만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랬을 적에 내가 보지 않을 수도 있고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보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생각을 엄규호 선생이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차별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별받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차별은 당하는 사람의 처지에서만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언뜻 보면은 평등한 것 같지만 위치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위계가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차별받는 게 못 봤어. 인권 침해가 어딨어. 우리는 다 평등해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분들은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하나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Who said that? The lady at the store. That is not a compliment. Listen, it's an ugly, nasty word, and you are going to hear it. Nothing I can do about that. But you are not going to let that word hurt you. You hear me? There are some people who think you don't deserve the same privileges just because of what you look like. It's not fair. It's not. Remember, you can do anything they can. Difference is you gotta work twice as hard and be twice as smart. Come straight home after practice. You got your ID? Yeah. Guess I stopped you. How's your review? We're good. You good? Yeah, You see? We're good. Okay, good. Now, when you get pulled over, I'm a good driver. Okay? baby, Don't worry. this is not about you getting a ticket. This is about you not coming home. I'm gonna be okay. Right? Okay. Baby. It's not fair. But you keep showing up. You are not pretty for a black girl. You are beautiful, period. Okay? Don't ever forget that. 네, 잘 보셨나요? 네, 보신 대로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칸 라이언즈에서 수상을 한 어떤 그 회사의 공익 광고였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인권, 존엄 뭐 이런 이야기를 편견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예. 뭐 그런 얘기를 굳이 해 좋은 얘기만 하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불편해도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는 누군가는 계속 차별받고 누군가는 인권 침해를 당하고 누군가는 존엄하게 살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이 관심이라고 했는데 그 관심에는 불편해도 내가 같이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고 편견을 얘기하고 차별을 얘기해야 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서로의 힘을 좀 믿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이거도 넘어가겠습니다. 높이는 저는 두 번째 방법이 보통은 공감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관심과 공감이 우리의 인권 감수성에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공감이라는 말이 아직 뭔지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그런 마음인 건 알겠는데 그냥 마음일 뿐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게 어떤 걸까라고 고민을 했을 적에 저는 환대라는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교육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을 환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환대라는 것 누군가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사회 안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서로의 자리를 인정해 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교육하러 딱 왔는데 아무도 저에게 관심 없고 이렇게 냉담하게 있고 환대를 아무도 안 해주시면 제가 괜히 왔나? 이렇게 주눅 들고 내가 괜히 왔나 봐 하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대라는 거는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어도 괜찮은 것. 그래서 자원봉사 여기 지금 선생님들이 만나시는 누군가를 만날 때도 여기 있어도 괜찮아, 편하게 있어도 돼 라고 해주는 게 저는 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환대를 해주는 마음, 그 환대를 해주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약간 재미있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 저 맨 왼쪽에 레서 팬더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죠.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것. 그리고 아래 고양이들이 같이 이렇게 재미있게 놀아주는 것. 그리고 강아지들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마음. 그리고 아마 지금 저기 누구죠? 제 캥거루를 보면서 많이 좀 재밌어 하실 텐데 캥거루가 지금 어떻게 있죠? 굉장히 편안하게 있죠. 선생님들도 지금 편안한 곳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한 자세로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불편한 데 계시는 분들은 약간은 긴장하면서 보셔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여기 있어도 편안하게 있게 해주는 것,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환대하는 세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반겨주고 환대해주는 그 마음, 관심을 갖고 환대해주는 마음이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실행을 하는 것이 저는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방법이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존엄한 사회로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미국의 독립생활센터의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당신의 목적과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슬로건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도와줄 테니까는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 그 주체자가 당사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관계. 우리가 그런 관계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은 받되 스스로의 힘으로 권한과 능력을 늘려가는 것, 본인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경험하고 실수할 권리들을 만들어주는 것. 우리는 뭔가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보호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 속에서 내가 굉장히 조금 더 위계 있게 좀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서로 지지하는 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이 바로 인권 존중 사회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것을 돌봄해주는 공동체, 사회가 굉장히 지금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환대받는 세상이 될 것 같고요. 존엄은 사실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의 행복과 안전에도
같이 직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도움을 주는 분, 도움을 받는 분, 돌봄을 하는 사람, 돌봄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차별과 불평등은 줄어든다고 하고 사회적 신뢰가 쌓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마음 편히 좀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곁에 우리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시면서 특히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나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거 사진 지금 그림 잘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제가 안 넘겼네요. 네, 네, 잘 보이시면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육을 갔는데 사회복지를 하시는 어떤 선생님이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좀 제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었는데요. 사시나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나무를 잘 몰라서 사시나무 잘 몰랐는데 이 제목으로 이렇게 그 작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연결이 빚어낸 힘, 네, 사시나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밑에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시나무는 겉으로 보면 위풍당당하게 홀로 서 있는 듯 하지만 정작 땅 밑을 들여다보면 다른 나무들과 긴밀하게 이어져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과 같은 중요한 영양분 근처에 단 한 그루만 서 있어도 숲속의 다른 나무들과 그 귀한 자원을 기꺼이 나눈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원래 보통 나무들이 서로가 연결돼 있어서 서로에게 주고받고 이렇게 서로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제가 좀 알고는 있었는데 이 그림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시나무를 한번 찾아가 볼까 막 이렇게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면서 이렇게 단단하게 서 있으면서 그 아래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돌봄을 하고 돌봄을 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마 사시나무에서도 한 나무가 옆으로 쓰러지면은 나도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연계대에서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내 존엄을 생각하고 내가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우리가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 존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 서로의 양심, 서로가 신념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 이 사시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연대의 힘을 좀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되었는데요. 인권 하면은 선생님들 너무 많이 아세요, 잘. 그쵸?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권리라고 합니다. 권리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텐데, 누구에게 더 필요한 권리도 있고, 누군가는 더 나눠주고 싶어 하는 권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의 시작이라는 것은 저는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거의 1시간 동안 여기 지금 비대면으로 선생님들께서 저의 목소리에 지금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데 잘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되게 안심하고 지금 막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봤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인권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첫 교육을 했는데 제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1시간 교육을 하시고 제가 어마어마한 거를 들려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으시면서 지금 나는 존엄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는 오늘 하루 존엄해야지. 또 주무시면서 오늘 나 존엄했나? 이렇게 한번 계속 존엄을 한번 되새겨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엄을 기억하고 그 존엄의 힘을 내가 믿어야지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인권을 존중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진으로 제가
작은 촛불 하나 밝혔는데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교육을 듣고 또 시민들을 만나서 돌봄을 하시는 그런 봉사를 하시는 과정이 저런 촛불 하나를 밝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긴 시간, 네, 1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서 저는 일단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 Q&A 시간이 남아있어가지고 Q&A 시간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사님의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도 많은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15분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직 본인 이름이 본인 성함과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로 변경되지 않으신 분들은 밑에 참여자 클릭하셔가지고 위에 점 3개 이름 바꾸기를 통해 이름을 변경하시거나 댓글로 본인 이름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출석 체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금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2824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아동을 돌보는 선생님들의 인권 감수성 향상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고 또 방과 후 봉사를 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유익한 질문 같습니다. 더불어 아동은 아직 발달 중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사님께서는 아동을 대할 때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존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되게 라디오 방송 같아서 너무 좋아요. 네. 2824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오늘도 사실 제가 초등학생 1, 2학년 하고 좀 교육을 하고 오면서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내가 40분 동안 그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이제 조금 수업을 할 텐데 나는 존댓말을 쓸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내가 학생들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적에 저는 제가 존칭을 써주고 존대어를 써주는 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내가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도 내가 조금 더 어른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아이를 이제 키우고 지금은 이제 제 아이도 성인이 되었는데 어릴 적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공부해, 다 너 줘라고 하는 거야. 나 줘라고 하는 거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의 자유를 막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막 이러면서 좀 뭔가를 무시하고 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어린이고 아이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이 안다는 생각 하에 한 사람의 사람으로 좀 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네. 어린 아이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한 사람의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여러 상황에서 사실 내가 뭔가 기관에서 센터에서 아이들을 만날 적에 사실 선생님들이 선생님들도 존엄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존엄함을 자꾸만 잃고 있다면은 그 아이들에게도 당연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너무 바쁘고 내가 너무 할 일이 많으면 당연히 그 마음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아동을 돌보는 선생님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 기관, 그 지역사회에서 선생님들에게 많은 존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동을 돌보는 그런 인권 감수성이 향상이 되는
선행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이 안 들어와서 제가 참여자들 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맨 처음에 강의 시작하실 때 환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권의 시작이 서로를 잘 불러주는 것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요. 우리 참여자분들께서는 어떤 이름으로 자기가 불러줬으면 좋겠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현정 강사님께서는 아까 달팽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셨죠. 그럼 또 어떤 달팽이라고 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 저는 원래 이제 사진이나 영화 교육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유현정 선생님 이러면 약간 위계가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이름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잘 기억도 못 하시고, 그래서 달팽이쌤 이렇게 부르면은 팽이쌤, 뭐 달달팽이쌤, 뭐 본인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로가 좀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는데, 한 노인복지관에 제가 교육을 갔습니다. 4번 교육을 가는 거였는데, 첫날 저 달팽이 쌤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날 어떤 그 남성 노인분께서 저 멀리서 저를 보고 너무 반가우셨나 봐요. 저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냐면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셨나 봐요. 골뱅이 쌤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도 기억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호칭으로 좀 불리길 원하고, 가장 듣기 싫은 호칭은 아줌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부를 적에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들어온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로즈마리라고 듣고 6367님 로즈마리라고 듣고 싶다고 하셨고, 저희 경기도 자원봉사에서 됐던 스텝은 달맞이라고 또 듣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 식당에 가서 이렇게 사장님을 부를 때도 아줌마라는 호칭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아줌마라는 표현 대신 사장님 이런 표현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냥 모든 성인분들은 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써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네. 다른 분들도 다정쌤도 있고. 네. 9991님은 다정쌤. 너무 좋다. 네, 옹달쌤으로 들리고 싶다고 또 하십니다. 네, 이렇게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댓글도 찬찬히 읽어보면서 같이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3159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배려라는 단어가 서로를 위해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것 같은데 인권의 의미로 해석하자면 어떻게 뭔가 다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시 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3159님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배려라는 말이 가끔은 또 불편하게 들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나는 매번 나만 배려해줘야 돼? 이러면서 역차별이란 말도 나오게 되고 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배려는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배려라는 그 말 자체의 의미보다는 저는 뒤에 또 한 말을 더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배려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배려하면 좋을지 그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있지만 내가 조금 더 우아하게 살기 위해서, 꼭 인권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막 이렇게 멋진 인물들, 뭔가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들을 좀 얘기했다면은 최근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30년 후에 나를 가장 존경하고 싶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인권이 잘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면은 다음에 섭외가 안 들어올 것 같지만, 공감이 뭔지 배려가 뭔지 이 단어 하나하나의 뜻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30년 후에 어떤 좋은 사람으로 좀 살아갈지, 그래서 이 사회가 조금 더 혐오 없고 좀 더 존엄한 사회가 될지의 그 마음을 갖고 어떻게 배려해야 될지가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저는 인권적으로 좀 더 생각하는 접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30년 후는 너무 먼 미래 같고요. 그냥 가까운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하는 것, 버스 탈 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일상 속에서 존엄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8079님은 미소천사라고 불리고 싶다고 하셨고요. 김혜숙 선생님은 꼭지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직 질문이 안 나와서 저희가 참여자분들께 질문을 따로 또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존엄을 기억하는 힘이라는 주제로 했는데,
제가 갑자기 뺏어서 죄송해요, 아, 선생님. 좋습니다. 네, 그 존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존엄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하나씩 좀 남겨주시면은 좀 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존엄이란 희망이다. 존엄이란 사회적 약자에게 이거 아니구나. 생명 존중이다. 공기다. 네. 지금 다 주무시는 거 아니죠? 그 밑에 하단에 반응 버튼도 있습니다. 댓글 남기시기가 어려우시다면 반응으로 하트랑 이모티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서로 배움이라는 말도 나왔네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 배움을 인권이고 존엄이라는 이런 마음은 계속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잘 몰라서 내가 행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존엄을 해치는 일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예,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근데 그 전에 본인을 먼저 존중하는 그 마음이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존중을 받아봐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저기 질문도 들어왔네요, 네. 선생님. 그 6892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거 강사님께서 방금 전에 정답을 말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를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니 이 봉사를 할 때도 그 타인의 자기 결정권 이런 것도 먼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선뜻 도와주기보다는 제가 먼저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남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0536님께서 또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가치나 존엄이 있을까요? 네, 그게 바로 존엄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존엄이라는 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갖고 있는 소중함, 네, 그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오전에 그 학생들을 만나면서 내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한 두세 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오늘은 저는 소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좀 하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더 좀 물어보기가 좀 못 물어봤는데 가끔 내가 소중하지 않을 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가끔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소중하다고 같이 목소리를 높여주는 게 저는 그게 바로 자원봉사의 힘이고 돌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더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인간에 대한 정의라는 말도 나오고 네, 존엄이란 모두가 차별 없이 대해주는 것 맞습니다. 6137님. 제가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1학년 친구들한테 차별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같이 노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누구도 따돌리지 않고 같이 노는 거, 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누구를 따돌리는 거를 차별이라고 하고 차별하지 않는 사회는 같이 노는 거라고 해서 정답이다.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오늘 강사님께서 네. 8865님께서 어떤 친구가 질문하던데 왜 소중한데 왜 혼을 내나요? 저희가 부모님이 이렇게 양육하거나 할 때도 훈육을 하시죠. 네. 그럴 땐 뭐라고 얘기해줘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발달장애 당사자분들하고 성인 발달장애 당사자분들하고 좀 교육을 계속 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귀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나 소중한데 오늘 우리 담당 선생님이 저 혼냈어요. 그거는 저를 소중하지 않게 대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는 내가 소중하지만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혼은 아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만 소중하다고 계속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 약속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같이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2735님, MZ세대이자 봉사자인 저로서 존엄이 어쩌면 그러려니 하는 태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각자의 사정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삶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삶도 있다 하고 인지하려는 태도자가 봉사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려니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내가 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러려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한 발 뒤로 나와서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저런 삶도 있겠구나. 내가 경험한 게 전부는 아니니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적절하게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되게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질문이 더 없는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 발표를 하시면서 여러 드라마나 영화를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참여자분들에게 마지막 올해 안에 꼭 이 영화만큼은 추천해 드리고 싶다라는 영화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저는 교육할 적에 제가 보는 영화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까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켄 로치 감독님의 영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좀 찾아가는, 선생님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 1편도 좋은데 저는 2편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편만 해달라 했는데 좀 너무 많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선생님들 아마 보셨을 텐데 우리가 존엄을 얘기할 적에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 우리가 많은 집단의 존엄을 생각하는 건 사실 조금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갈 수 있는데 한 사람의 존엄을 생각하면은 조금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1998년도에 나온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선생님 너무 오래된 영화죠. 근데 다시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존엄, 누군가의 존엄을 지켜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고요. 한 편 더 제가 드라마를 요즘에 제가 좀 추천해 드리면 드라마는 좀 편하잖아요. 예, 에스콰이어라는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입니다. 예, 그 하나의 사례를 좀 보시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좀 이해할 수 있고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우리가 뭔가를 조금 더 고려하고 본질을 보는 그런 거를 좀 잘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트루먼 쇼 매년마다 또 새롭게 보긴 하는데요. 이번 연도에 존엄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다시 새롭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5분 동안 Q&A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이 나눠주신 질문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강의가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네, 어느덧 인권 시리즈 첫 번째 강의가 마무리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마무리 전 3가지만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방에 만족도 조사 링크를 공유드렸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인 강의 소감 부분을 정성스럽게 작성해 주신 분들 중 10명을 선정해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교육은 총 3회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한 회차만큼 수료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수료증은 모든 강의가 끝난 후 12월 10일 수요일 문자로 이벤트 당첨자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오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시민성장교육팀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회차 강의는 차별과 혐오를 넘어 돌봄의 언어로 라는 주제로 11월 19일 수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은 기존 참여 신청 링크를 통해 계속 접수 중이오니 여러분과 또 만나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자원봉사 활동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